여러분 안녕하세요? YNS 스토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서울까지 무려 300km가 넘는 거리를 홀로 걸어온 한 마리 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실화입니다.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도시의 미로를 헤쳐나간 벨지엄 마리노이즈 구름이와 그 친구 까치 아띠의 여정. 과연 구름이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가슴 찡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름이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작은 농가. 이곳에는 특별한 인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직 경찰견 훈련소 조교였던 박철수 할아버지와 그가 은퇴 후 입양한 벨지엄 마리노이즈 구름이의 이야기입니다. 눈 내리는 겨울 산골.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구름이에게 밥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아, 넌 참 영리한 녀석이야. 세상 사람들은 마리노이즈가 사역견으로만 쓰인다고 하지만 넌 내 가족이란다. 구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체온, 된장찌개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목도리, 그리고 매일 아침 함께 걷던 산길. 그것이 구름이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운명은 두 친구를 갈라놓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구름이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신발 한 짝을 품고 있는 구름이의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빈 밥그릇, 말라붙은 물그릇. 구름이의 모습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대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구름이의 눈에는 기다림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까치 한 마리가 감나무 가지에 내려앉았습니다. 깍, 깍. 넌 여기서 계속 기다리기만 할 거야? 구름이가 고개를 들어 까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까치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아띠라고 해. 친구라는 뜻이지. 나도 한때 가족이 있었어. 둥지에서 떨어졌을 때 까치 사냥꾼들이 우리 가족을 흩어놓았거든. 그래서 알아. 기다림의 고통을. 까치는 사흘 전부터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지 못해 쓰러질 듯한 구름이를 보며 누군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띠는 근처 쓰레기통에서 빵 조각을 물어와 구름이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일단 먹어. 그리고 들어봐. 내가 하늘에서 봤어. 할아버지는 저 산 너머 큰 구급차를 타고 가셨어. 번쩍이는 불빛을 켜고 엄청 빠르게 달려갔지. 구름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화내지 마. 난 내 편이야. 할아버지를 찾고 싶지 않아. 구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할아버지의 체크무늬 목도리를 입에 물었습니다. 영리한 사역견인 구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지고 구름이가 처음으로 집을 벗어나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아띠가 앞장섰습니다. 마을 어귀, 200년 된 느티나무 고사모. 그곳엔 이 산골의 모든 것을 지켜본 지혜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리부엉이가 날개를 펼치며 나타났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달빛에 빛났습니다. 후, 마리노이즈여. 내 충성심은 가상하나 세상은 험하다. 특히 너 같은 대형견에게는 더욱 그러하지. 구름이는 귀를 쫑긋 세우며 경청했습니다. 수리부엉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대는 거리로 끊어지지 않는 법. 남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가거라. 계곡을 지나 강을 만나고 강이 넓어지면 짠내음을 맡게 될 것이다. 거기서 누군가 다음 길을 일러줄 게다. 수리부엉이 어르신, 얼마나 가야 하나요? 아띠가 물었습니다. 까치야, 내가 하루에 100리를 날 수 있다면 걔는 그 절반도 못 간다. 인내심을 가져라. 그리고 명심해라. 사람의 세상은 동물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개와 까치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산골을 벗어나는 구름이 목도리를 꽉 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낯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걷는 구름이와 그 위를 날아가는 아띠. 멀리서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구름이를 경계하며 지나갔습니다. 구름아, 저 소리 들려? 아띠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름이가 멈춰 서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저게 뭐지? 처음 듣는 소리인데. 구름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바람을 타고 오는 낯선 냄새들. 디젤 연료, 녹슨 철, 그리고 사람의 채취. 과연 그들 앞엔 어떤 시련과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할아버지를 향한 구름이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밝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기차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구름아, 위험해. 아띠가 외쳤습니다. 기차가 급제동했고 구름이는 가까스로 선로 옆으로 피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구름이. 아띠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휴, 정말 아슬아슬했어. 근데 구름아, 저것 봐. 기차의 한 화물칸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건초 냄새가 났습니다. 저 안에 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름이는 주저하며 킁킁거렸습니다. 하지만 구름이는 경찰견 훈련을 받은 게 낯선 것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그때 화물칸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칸 안쪽에서 어린 흰족제비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칙, 칙. 누구세요? 우린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중이야. 너는 뭐 하는 거야? 아띠가 물었습니다. 전 밀수꾼들한테 잡혀서 도시로 팔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이 열렸어요. 같이 도망칠래요? 구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작고 떨리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구름이가 화물칸으로 뛰어올라 흰족제비의 철창을 이빨로 물어뜯어 열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전 설이라고 해요. 은혜는 꼭 갚을게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새 동물은 건초 더미 속에 숨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 밤하늘의 별들이 틈새로 보였습니다. 구름이 오빠는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대단해요. 설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설이야, 넌 어디로 가려고? 아띠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사는 습지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서 새 정거장쯤 가면 큰 강이 나온대요.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그렇게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산을 넘고 터널을 지나고 강을 건너며 구름이는 창틈으로 보이는 세상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시 불빛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새벽, 기차가 멈췄습니다. 강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여기에요. 제 고향이에요. 새 동물이 화물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넓은 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구름이 오빠, 아띠 언니, 이거 받아요. 설이가 근처에서 캔 야생 도라지 뿌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 씹으면 기운이 나요. 그리고 저 강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바다가 나온대요. 거기 사는 갈매기들이 모든 걸 알고 있대요. 설이와 작별한 구름이와 아띠. 강둑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자 강 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강가 버드나무 아래서 쉬고 있던 구름이. 갑자기 물속에서 뭔가가 튀어올랐습니다. 큰 잉어 한 마리가 물 밖으로 점프했습니다. 푸아, 육지 친구들, 강물을 오염시키지 말게. 우린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띠가 대답했습니다. 그 목도리, 상류상골 약초 냄새가 나는군. 자네들, 혹시 먼 길을 가는 건가? 구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하게. 이 강하류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많아. 특히 자네 같은 개에겐 위험한 미끼들도 있지. 플라스틱 조각이나 낚싯바늘 같은 건 말일세. 오후가 되어 강폭이 넓어졌습니다. 갑자기 구름이가 멈춰 섰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왜 그래? 아띠가 물었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비닐봉지.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구름이는 물로 뛰어들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사역견 훈련 때 배운 수색 구조가 떠올랐지만 물살이 거셌습니다. 급류에 휩쓸려가는 비닐봉지. 그 안에서 작은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야옹. 구름이가 주저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한 물살에 밀리면서도 헤엄쳐 비닐봉지에 다가갔습니다. 구름아, 조심해. 아띠가 외쳤습니다.
구름이가 입으로 비닐봉지를 물고 강둑으로 헤엄쳤습니다. 가까스로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생후 2달쯤 된 새끼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 젖은 털,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띠가 부리로 비닐을 찢었습니다. 구름이가 새끼 고양이를 핥아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캬, 캬. 새끼 고양이가 약하게 울었습니다. 살아있어. 구름아, 내가 구했어. 강을 따라 더 내려가자 물빛이 점점 푸르러졌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은 어촌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포구, 어선들이 정박해 있고 아침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구름이가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고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큰 개 봐라. 유기견인가? 조심해. 저런 대형견은 위험할 수 있어. 사람들의 경계하는 눈빛. 구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일 때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주인 없는 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구름이가 시장 뒤쪽 쓰레기통 근처로 숨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저 새끼 고양이는 엄마가 필요한데. 아띠가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담장 위에서 날카로운 하악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란 길고양이, 나비가 등을 세우고 위협했습니다. 하악! 여긴 내 구역이야. 덩치 큰 뜨내기. 감히 내 먹이털을 넘보려고. 나비가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잠깐. 저 새끼 고양이는? 우리가 강에서 구했어. 내가 돌봐줄 수 있어. 아띠가 물었습니다. 나비가 경계를 풀고 다가왔습니다. 이 새끼 고양이. 내 동생 별이랑 닮았어. 별이는 1달 전에 사람들한테 잡혀갔지. 나비는 이 마을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잡혀가거나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달랐습니다. 나비가 새끼 고양이를 핥으며 말했습니다. 이 새끼 고양이는 내가 돌볼게. 그런데 너희는 왜 여기 온 거야? 그 목도리, 읍내 병원복 냄새가 나는데. 구름이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며칠 전에 구급차가 왔었어. 한 할아버지가 우리 집 개는 어떡하나, 구름이는 어떡하나라며 눈물 짓더라고. 혹시 그게 너? 구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 우린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중이야. 아띠가 대답했습니다. 나비가 구름이에게 마른 멸치 몇 마리를 건넸습니다. 일단 먹어. 그리고 저기 보이는 등대 위에 사는 갈매기 무리를 찾아가 봐. 그들은 배를 따라다니며 먼 바다까지 가. 사람들의 이동도 다 알고 있지. 구름이와 아띠가 등대로 향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와 둘러쌌습니다. 끼룩끼룩. 육지 친구들이 왜 여길 찾았지? 갈매기 대장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구급차를 타고 가셨는데. 아띠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 박철수 할아버지. 며칠 전에 큰 배를 타고 대도시 병원으로 옮겨졌어. 우리가 그 배를 따라갔거든. 저 철길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가 나와. 거기 대학병원이 있지. 또 다른 갈매기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대도시는 위험해. 특히 주인 없는 개한텐 더 그렇지. 구청 직원들이 유기견을 잡아가거든. 나비가 건네준 멸치와 갈매기들의 정보로 힘을 얻은 구름이.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서울. 거대한 빌딩 숲이 기다리는 대도시였습니다. 나비가 새끼 고양이를 안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구름아, 할아버지 꼭 찾아. 너처럼 충성스러운 개는 처음 봤어. 그리고 조심해.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하거든. 석양이 지는 어촌 마을. 구름이와 아띠가 작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화물 열차가 보여. 아띠가 외쳤습니다. 그날 밤, 기차역 플랫폼에서 구름이와 아띠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영무원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거기 누구야? 뭐 하는 거야? 구름이가 재빨리 열린 화물칸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아띠도 날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화물칸 안에는 이미 다른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떠돌이개 2마리, 고양이 3마리, 그리고 너구리 1마리. 크르릉. 여긴 우리 자리야. 떠돌이 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두운 화물칸 안. 구름이와 떠돌이 개 2마리가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크르릉.
이 칸은 우리가 먼저 찾았어. 떠돌이개 검둥이가 말했습니다. 구름이도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싸우지 마. 우린 그냥 서울까지만 가면 돼. 아띠가 외쳤습니다. 한쪽 구석에 있던 늙은 너구리가 기침을 했습니다. 캑캑. 젊은 친구들, 싸울 힘이 있으면 앞으로 남은 여정에 쓰게. 이 열차는 우리 모두의 것이네. 세상엔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이 더 많으니까. 너구리 달구는 10년 넘게 전국을 떠돈 방랑자였습니다. 한때는 서커스단에서 재주를 부리며 살았지만 늙어서 버려졌습니다. 검둥이가 경계를 풀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미안해, 친구. 난 검둥이야. 구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해의 표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떠돌이개 점순이가 다가왔습니다. 난 점순이. 너 마리노이즈지? 처음 봐. 경찰견이었어? 아니, 경찰견 훈련소 교관 할아버지가 키운 거야. 아띠가 대답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화물칸 안에서 동물들은 서로의 사연을 나누었습니다. 고양이 3마리가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삼색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우린 자매야. 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주인이 이사 가면서 버려졌지. 흰 고양이가 덧붙였습니다. 서울에 가면 먹을 게 더 많대. 큰 식당들이 많으니까. 치즈 고양이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더 많대. 차도 많고 사람도 무섭다던데. 검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난 서울에서 살다가 쫓겨났어. 어느 날 길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데 동물보호센터 차가 왔지. 간신히 도망쳐서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서울로 가는 거야. 왜 다시 서울로 가? 점순이가 물었습니다. 내 새끼들이 거기 있어. 어느 착한 대학생이 임시 보호하고 있대. 나비 언니한테 들었어. 구름이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지. 구름이, 자네는 왜 서울로 가는가? 달구가 물었습니다. 아띠가 구름이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골 할아버지, 구급차, 병원으로의 여정. 동물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점순이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충성스럽구나. 할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삼색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와줄게. 서울은 복잡해서 혼자선 어려워. 한밤중, 갑자기 기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동물들이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띠가 물었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리며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영무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뭔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 보자. 아, 쥐 때문인가? 이 화물칸 오래돼서 틈이 많아. 동물들이 숨을 죽이고 화물 상자 뒤로 숨었습니다. 구름이는 덩치가 커서 숨기 어려웠습니다. 달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름이 여기. 달구가 재빠르게 빈 상자 뚜껑을 열어주었습니다. 구름이가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동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위험했어. 검둥이가 말했습니다. 밤을 새운 기차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거대한 도시의 화물역이었습니다. 동물들이 조심스럽게 화물칸에서 내렸습니다. 멀리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 롯데타워. 점순이가 외쳤습니다. 우와, 정말 크다. 삼색 고양이가 감탄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세. 구름이, 병원이 어딘지 아나? 달구가 물었습니다. 구름이가 고개를 저으며 목도리 냄새를 맡았습니다. 갈매기가 대학병원이라고 했어. 서울엔 큰 병원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이때 검둥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곳이 있어. 강남에 큰 대학병원이 있거든. 우리 새끼들이 있는 곳도 강남이야. 같이 가자. 검둥이가 제안했습니다. 동물 일행이 화물역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역출구에서 동물보호센터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유기견들 출몰 신고가 들어왔다던데. 보호소가 꽉 찼지만 어쩔 수 없지. 포획 요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특히 대형견은 입양도 안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야. 다른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동물들이 멈춰 섰습니다. 포획 요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개들이다. 포획 그물을 꺼내는 요원들. 구름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망쳐. 검둥이가 외쳤습니다. 동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구름이와 아띠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의 서울 뒷골목. 구름이와 아띠가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저쪽으로 아띠가 외쳤습니다. 건물 사이 좁은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획 요원들이 지나갔습니다. 놓쳤네. 이 근처 어딘가 숨었을 텐데. 잠시 후 구름이가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낯선 도시 풍경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소음, 자동차 경적, 지하철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산골에서 자란 구름이에게는 모든 것이 위협적이었습니다.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걔는 못 들어와. 구름이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였다면 환영받았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구름아, 괜찮아. 우린 할아버지를 찾을 거야. 아띠가 위로했습니다. 오전 8시. 한강공원. 구름이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깔끔하게 목욕한 시베리안 허스키, 렉스가 나타났습니다. 목줄과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오, 마리노이즈. 여기서 보기 드문데 어디서 왔어? 구름이가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적대적일 필요 없어. 난 렉스라고 해. 주인님이 저기서 커피 사시는 동안 잠깐 쉬는 중이야. 렉스의 주인,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여성이 멀리 보였습니다. 너, 주인이 있구나. 부럽다. 아띠가 말했습니다. 너희 주인은 어디 있어? 아, 목줄도 없고. 혹시 유기견? 구름이가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띠가 다시 한번 구름이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렉스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 쉽지 않은 여정이겠어. 서울엔 큰 병원이 많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어디부터 찾을지 막막하겠다. 노인 환자가 많은 병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아띠가 물었습니다. 내 주인님이 의사야. 주인님께 들으니까 응급 환자들은 보통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 강원도에서 왔다면 아마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일 가능성이 높아. 구름이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병원엔 경비가 삼엄해. 동물은 못 들어가. 렉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렉스야, 가자. 미안, 가봐야 해. 행운을 빌어. 구름아. 아, 그리고 이거. 렉스가 주인이 떨어뜨린 비스킷 한 조각을 구름이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배고프겠어. 먹어. 렉스와 헤어진 구름이 한강 공원을 따라 걸으며 도시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서 집비둘기 무리를 만났습니다. 비둘기 친구들, 도와줄 수 있어. 아띠가 물었습니다. 구구, 무슨 일인데? 집비둘기 대장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찾고 있어. 노인 환자가 많은 큰 병원. 우리가 매일 도시 상공을 날아다니지. 큰 병원들은 다 알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구름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할아버지 목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줘. 냄새를 기억해서 비슷한 환자가 많은 병원을 찾아볼게. 구름이가 목도리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비둘기들이 날아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999. 약초 냄새, 된장찌개 냄새, 오래된 책 냄새. 알았어. 이런 냄새는 주로 세브란스 병원 노인병동에서 많이 맡았어. 거기로 안내해 줄게. 비둘기 무리를 따라 신촌 방향으로 향하는 구름이와 아띠. 오후가 되자 거대한 병원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문.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습니다. 저기다. 구름아, 아띠가 외쳤습니다. 구름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긴장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가 멈춰 섰습니다. 코가 어떤 냄새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할아버지의 채취. 구름이가 흥분하며 병원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잠깐, 저기 경비원들이 있어. 아띠가 말했습니다. 병원 정문에 2명의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동물은 정문으로 못 들어가. 뒷문이나 응급실 쪽을 노려봐. 집비둘기 대장이 조언했습니다. 구름이가 병원 주변을 돌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자동문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아띠가 말했습니다. 구름이가 재빠르게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로비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2층, 아니, 3층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구름이. 하지만 3층 복도에서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걔가 어떻게 여기까지? 경비실에 연락해. 병원 복도 끝, 한 병실 창문 너머로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구름이가 그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경비원 2명이 포획 그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기다. 유기견이야. 큰 개네. 조심해. 구름이가 할아버지와 경비원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눈앞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리고 계셔서 구름이를 못 보셨습니다. 제 약 좀 가져다 주세요. 할아버지가 간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가 짖으려다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놀라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물이 구름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날아오는 포획 그물. 구름이가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습니다. 놓쳤어. 다시. 경비원이 외쳤습니다. 복도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소리쳤습니다. 개다. 조심해요. 구름이가 복도 끝으로 몰렸습니다. 뒤로는 창문, 앞으로는 경비원들. 구름아, 여기. 아띠가 외쳤습니다. 아띠가 비상계단 문을 주둥이로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구름이가 계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구름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4층,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냄새가 위층에서 더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구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막다른 길이야. 저리 와. 경비원들이 외쳤습니다. 구름이가 옥상 한쪽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해. 겁주면 안 돼. 저게 온순해 보여. 갑자기 옥상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걔가 옥상에 있다고? 할아버지, 위험해요.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저 개. 할아버지와 구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구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꼬리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구름이. 구름이구나.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구름아, 어떻게 여기까지? 구름이가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드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개는 제 가족입니다. 구름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구름이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고생했구나. 많이 고생했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구름이 입에 물려있던 목도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 내 목도리를.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이 작은 친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간호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이 개가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구름이는 영리한 녀석이거든요. 며칠 후 병원 원장실. 구름이의 이야기는 병원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300km를 걸어온 충견. 병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박철수님, 특별히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가 병원에 머물 수 있도록요. 다만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구름이가 할아버지 침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띠가 창문밖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름아,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대.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구름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전해야겠어. 까치 친구, 고양이 친구들 모두에게. 한 달 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집에서 할아버지와 구름이가 함께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구름아, 산책 가자. 감나무에 아띠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 둥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깍! 구름아! 멍멍! 구름이가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검둥이와 점순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밥그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도 왔구나. 구름이 친구들, 환영한다. 구름이가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찾았습니다. 어촌의 나비는 새끼 고양이를 건강하게 키웠고, 달구 할아버지는 산골 마을에 정착했으며, 고양이 삼자매는 착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석양이 지는 산골. 할아버지와 구름이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아, 고마워. 나를 찾아와 줘서. 나는 정말 행운아야. 구름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랑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충성심은 어떤 장애물도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우와 직녀, 구름이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밤하늘, 칠석의 별들이 빛났습니다. 아래에서는 할아버지와 구름이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깍! 다음에 또 모험하자, 구름아, 아띠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유대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가족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견우와 직녀 구름이와 까치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반려동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